뭐야? 고민 없다고요? 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 보이세요, 당신. 자, 여러분, 영재 고민 상담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재현이 형 왔다. 재현이 형 아직 있어? 재현이 형 빨리 대답해봐. 아니 왜냐면 내가 아까 버블로 얘기했거든. 무슨 재밌는 얘기가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그거를 얘기해주겠다고. 근데 거기에 현지 형도 있었어가지고. 자, 일단 그거부터 얘기하고 가자면, 자, 자카르타 공연이 끝나고 저랑 재현이 형이 호텔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을 가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고 또 뭐 이제 그냥 테이블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 아무튼 밥을 먹고 이제 호텔로 복귀하려고 이제 백화점을 나가려고 하는 길에 진짜 어이없어. 어느 매장에 그 직원분께서, 그러니까 자카르타 백화점에 있는 어느 매장의 직원분께서 갑자기 저랑 현지 형이 걷고 있는데, 현지 형은 아니겠죠?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사우디캅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다가 저랑 현지 형이 눈 마시고, 에?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내가? 그러니까 이랬죠. 그래서 저희 둘이 빵 터졌었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날 보고 사우디캅 이러시지? 여기는 태국이 아니라 자카르타인데. 그래서 자카르타 백화점에서 자카르타 사람이 한국인인 저한테 태국어로 사우디캅 이래가지고, 아, 내가 태국인처럼 생겼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죠. 네. 아무튼 사우디캅 그랬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뭐 편의점 갈 때마다 나한테 막 외국인인 줄 알고 영어로 막 말 거시더니, 야 이국적으로 잘생겨서 그래서 아우 감사해요. 아무튼 고민 상담소인데 아까 제가 쓱 대충 봤는데 누가 뭐 주연이랑 사귀고 싶어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진짜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뭐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알아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재현 씨랑 사귀고 싶은데요? 아 이재현 씨는 뭐 여기 계실 수도 있으니까 뭐 알아서 잘 어필해 보시고요. 아 나 진짜 진지한 고민 없어. 아 왜냐면 제가 이제 라이브를 이제 키려고 할 때 뭔가 이제 뭐 오늘은 더비랑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조차 고민이네? 그러면 고민 상담소를 한번 열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나갈지도 않은 고민 같은 거를 얘기하시면 저는 좀 곤란합니다. 더비. 아 진짜 왜냐면 난 또 MBTI N이고 F여서 굉장히 진짜 같이 공감하면서 내가 진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민을 듣고 싶단 말이지. 막 더보이즈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겠어요 막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줄게. 뭐 때문에 공부 못하겠어 뭐 때문에 공부 못하겠어 그거 진짜 다 핑계. 나도 공부를 한때 열심히 잘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공부를 진짜 알아서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핑계조차 없어. 예를 들어서 더보이즈 보느라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더보이즈가 없었어도, 더보이즈를 안 봤어도 공부에 집중을 못 하셨을 거예요. 진짜로 이게 현실입니다. 저 티냐고요? 티야? 설레는데. 아무튼 이 현실이에요 진짜. 하지만 공부에 집중 안 하는 게 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에 공부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소외감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아 이거는 진짜 그래 이런 고민 있잖아. 알잖아. 자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망고 주스 한 입만 마시고. 취한다. 자 이런 것들은 나도 느껴. 나도 느끼는데 내가 두 가지 답변을 드릴게요.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돼? 속상하다. 자, 뭐 이런 감정은 솔직히 사람이라면 살면서 무조건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거야.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던 뭐 학교에서 인기 많은 친구던 뭐가 있어 그냥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친구든 누구든 뭐 직장인이든 뭐든 간에 그냥 당연히 뭔가 소외가 되고 외로운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지만 두 가지 답변 중 하나는 첫 번째 이거는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건데 어차피 인생은 혼자예요. 어차피 인생은 뭐다? 혼자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나도 그런 마인드를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진짜 냉정한 현실은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 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이기 때문에 진짜 본인 자기 거 그냥 본인 밥그릇 잘 챙기시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행복할 방법을 찾으면 돼요. 왜냐? 행복해지는 것도 노력이기 때문에. 진짜로. 하지만 나 또한 그렇지 못해. 나 또한 내 밥그릇 잘 못 챙기는 편이고 나 또한 뭔가 주변이나 이런 뭔가 우리 같이 해야 돼! 화이팅! 막 야빠짜빠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나조차 때로는 내 밥그릇을 못 챙기고 때로는 내 스스로한테 놓치는 것도 너무 많지만 아무튼 인생은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방법이겠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소외된 것 같을 때 뭐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소외된 것 같을 때 그냥 그 순간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차피 왜냐면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일이 지나면 또 모레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학생인데 뭐 친구들의 무리가 있는데 나는 거기 속해 있지 못해. 소외된 것 같아. 그러면 뭐 언젠가 기회가 오면 그 친구들이랑 그 무리에 속해 할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뭐 친구들과 또 다른 새로운 무리를 본인이 만드시면 되는 거고 뭐 그런 학생이 아니고 뭐 그런 집단이 아닌 뭐 예를 들면 몰라 뭐가 됐든 그냥 사실 먼저 다가가는 건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직까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잘 못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러니까 누구나 뭐 다 낯은 좀 많이 가리지. 누구는 심하고 누구는 덜 낯가리겠지만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 이 관계에 있어서 처음이라는 게 존재했잖아. 더비와 더보이즈도 그렇고 더보이즈와 더보이즈도 그렇고 심지어 그냥 우리 부모님과 나조차도 첫 만남이라는 게 존재했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짱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먼저 다가가면 돼. 나 부끄러워 낯가려서 어색해서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명의 친구도 없이 그렇게 간다는 말인데 그건 사실 그런 사람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누구나에게는 첫 만남이 있는 거니까 첫 만남은 너무 어렵지만 네, 먼저 다가가세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한 발 다가올 거라고 그렇게 막 믿고 기다리지 마. 왜냐면 상대방이 안 다가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다가가란 말이야. 손을 뻗고
짱남 있는 법 좀 알려줘. 걔 하나 때문에 울고 싶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우울해져. 50 볼까? 진짜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 들어줬어야 했는데 진짜 미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그런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나는 그런 분야에서는 몰라 잘. 헐, 고1부터 800에 넘게 좋아했다가 최근에 포기한 전 썸남이 있는데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이야. 졸업식 날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거 어떨까? 내 3년의 추억이기도 하고. 이거는 당연히 찍자 해야지. 진짜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 이건 진짜 안 찍으면 안 돼. 안 찍으면 안 되고 무조건 찍어야 돼요. 더비들 같은 생각이지, 그치? 나랑 같은 생각이라면 빨리 빨간색 하트 뿅뿅 해봐봐. 저 분한테 빨리 응원해줘. 이거는 무조건이지. 왜냐면 뭐 짝사랑했고 뭐 지금은 포기했다고는 하지만 추억이고 좋아한댔잖아. 좋아했었대잖아. 근데 이제는 뭐 포기했던 안 좋아하던 그 이유가 나쁜 이유가 아니라면 용기를 내서 같이 사진 찍자 해봐. 상상했어. 나 또 MBTI N이어가지고 N 어떻게 만드냐? N이어가지고 나 지금 방금 시나리오 생각했거든. 자 친구야, 자 고3 친구 잘 들어. 오빠가 한마디 해줄게. 아 방금 너무 좀 별로였다. 미안해. 오빠라고 안 해야겠다. 나 오빠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내 스스로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아무튼 자 오빠가 취한다. 자 내가 자 오빠가 진지하게 우리 그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야? 자 영비라고 할게. 영재 더비에서 영비라 할게. 자, 오빠가 영비한테 한 가지의 뭐 지금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 상상이야. 얘기해줄게. 자, 그 친구 이름이 영재라고 쳐. 너 이름은 영비야. 알겠어? 자, 졸업식이야. 자, 막 서로 막 다 사진 찍을 사람 찍고 막 꽃 전달하고 막 이러고 있어. 영비가 터벅터벅터벅 걸어간다. 영재한테. 영재는 이렇게 뭐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인사하고 있고. 영재가 여기 있잖아. 그럼 영비야 너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진짜 이건 귀엽게 해야 돼. 얘 옷을 뒤에서 이쪽 있지. 너무 앞이면 안 돼. 살짝 이 겨드랑이 쪽 여기를 이렇게 뭔 말인 줄 알아? 살짝 표정도 약간 이래야 돼. 이렇게 옷가락을 약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흔들어. 그럼 영재가 여기서 뒤돌아보지. 그러면 이제 영비가 여기서 영재야 졸업 축하해. 너도 축하해. 혹시 너 이름이 뭐였지? 나는 영비라고 해. 아 그래 기억났다. 영비구나. 그래. 영재야 나랑 사진 찍을래? 하고 이제 둘이 같이 사진 찍어. 근데 있잖아. 자 여기서 내가 말해줄게.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 여태까지 영재도 영비한테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생각만 해봐. 와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니? 진짜 영비는 영재를 포기했어. 왜냐? 그냥 뭐 별 가망이 없어 보였든 뭐든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재도 영비한테 그런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이해돼? 아니 그 선우 누나 너무 예뻐 보면 어쨌든 간 둘 다 서로 뭔가 이렇게 하잖아. 얘도? 얘도? 근데 그걸 몰랐잖아. 서로가 그런지.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친구야
오빠랑 믿고 졸업식 때 알지? 졸업 축하해. 혹시 나랑 같이 사진 찍어줄 수 있어? 이게 답이야. 알겠어? 무조건 찍어. 설사 뭐가 됐든 같이 사진 찍어놓으면 좋지. 뭐 친구끼리. 연애 상담은 안 해야겠네? 무슨 소리예요. 맞아. 근데 사실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나 최근에 아니고 작년에 내가 어떤 옷을 샀어. 그 옷은 내가 살면서 사본 옷 중에 최고로 비쌌던 옷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냥 아무튼 근데 내가 그걸 몇 번 입었나? 자, 몇 번 입었냐면 지금까지 한 3번 입었을 거야. 딱 3번. 너무 아까워 그 3번이. 하지만 얼마냐고? 얼마냐면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공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밝아서 참 좋아 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요즘 많이 지쳐서 쉬고 싶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자꾸 떠올라. 쉬세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밝다고 한들 뭐가 중요하니? 너가 잠시 쉬었다 가고 싶고 잠시 지쳐있으면 그냥 다시 에너지 충전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말이 떠올라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왜냐 나도 그래. 나도 이제 막 에너지도 넘치고 되게 밝고 막 이런 사람인데 나도 진짜 사람인지라 가끔은 지치고 힘들고 막 혼자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뭔가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이니까 내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야. 계속 나 너무 지쳐있고 쉬고 싶은데 내가 계속 밝아야 될 것 같고 나도 억텐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난 진짜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뭔가 더 안 좋은 것 같아. 더 안 좋고 본인한테만 그냥 잠시 그걸 멈추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가는 건데 본인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 뭐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뭐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을 못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읽지 마. 나 근데 고민 상담 잘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 요새는 그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뭐 깨톡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도 있고 뭐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X도 있고요. 남친이 안 생겨. 좀 도와줘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걸? 근데 굳이 남친이 있어야 돼요? 외롭다고요? 나도 외로워. 인생은 원래 내가 말했지 혼자라고. 나도 외로워. 근데 인생 어차피 혼자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열심히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짱. 나처럼. 취한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생각해보면 난 그렇게 막 외롭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10명의 멤버들이 있잖아 나한테. 그 눈을 감기 전과 눈을 뜬 순간부터 그냥 있잖아. 외롭지 않아. 솔직히 가끔은 외롭고 싶어. 우리 멤버들도 같은 생각이겠지? 같은 마음이겠지? 오히려 나보다 더 하겠지? 그럴 거야. 아무튼 가끔은 외롭고 싶죠. 외로울 때도 있지 당연히. 근데 일단 뭐 나한테는 이렇게 더비들도 너무 많이 있고 멤버들도 많이 있고
많지. 외로움을 안 느끼는 영재라고요? 무슨 소리야? 진짜 어이없는 말이네. 엠프제잖아요. ENFJ. 나 진짜 외로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껴. 다만 뭔가 스스로 그걸 잘 극복하려고 하는 것뿐. 외로움을 즐기라고? 맞아. 외로움을 좀 즐기는 것 같아. 왜냐면 흔하지 않거든. 이제 나 같은 성격, 이제 엠프제들한테는 또 그런 것 같아. 이 외로움, 그런 시간들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찾아오는 그 외로움을 뭐 서럽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좀 즐기려고 하는 것도 있어. 난 그냥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그러는 것 같아. 내가 진짜 막 20살 막 어렸을 때 막 18살 막 16살에는 외로운 걸 진짜 못 참는 성격이었는데 항상 뭔가를 해야 돼. 연습을 하던 친구랑 놀던 뭐를 보던 해야 되는데 점차 나이가 들면서는 가끔은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즐겨.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제 음악 틀어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어. 오빠 제가 아이돌이 꿈인 중2인데 그래서 오디션도 자주 보고 연습도 많이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저만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진짜 아이돌 선배로서 7년차 아이돌 선배로서 내가 진짜 고민을 들어줄게. 근데 이거 진짜 더비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주는 게 진짜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 현실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동기부여도 되고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를 원하는 거야? 나도 이제 연습생 생활을 뭐라 하지? 아 그래, 거슬러 올라가 내 얘기를 해줄게. 오빠 얘기를 해주자면 나는 아이돌이랑 꿈이 없었어 원래. 그렇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아이돌이랑 꿈이 없고 사실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 야구 선수, 의사, 변호사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꼭 되자, 그게 내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뭐 점점 아이돌이랑 꿈이 살짝은 나한테 좀 다가왔고 무엇보다 나의 누나 영향력도 너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한번 오디션을 봐보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누나랑 내 사이에 그때부터 뭔가 나도 오디션을 이제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회사는 지금 이 회사가 아니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소속사가 아니었어. 몰랐어. 이 회사가 뭐야? 뭔데 이 회사? 누구 있는데? 그러니까 몰랐어. Who are you? What are you? 이거였어 진짜. 내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지금 이 회사가 맞잖아. 솔직하게 냉정하게. 아무튼 너 왜 웃어? 진지한데. 아무튼 하지만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난 가벼운 마음으로 이 회사 오디션을 보게 됐다. 맨 처음에 솔직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그냥 내가 원하는 회사는 따로 있지만 경험도 중요하니까 이 회사를 오디션이래 연습 삼아 이 회사 오디션 한번 봐보자. 그냥 연습 삼아 그냥 오디션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연습 삼아 내가 봤어. 내가 정확히 기억해. 내가 그때 중학교 미국에서도 중학생이었지. 그때 중학생이었고 그때였어. 근데 오디션을 보고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을 봤는데 통과가 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된 거지 나도. 나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오디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그날 저녁에 내가 바닷가를 갔어. 내 친구 생일 파티로 바닷가를 가서 친구 진짜 한 30명끼리 막 바닷가에서 같이 스몰 해먹으면서 막 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와. 영지야, 전화 왔는데 너 오늘 오디션 1차 합격했대. 내일 2차 오디션 오래.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사람 그때부터 어? 야, 신났지. 당연히 신나고 너무 좋았지.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가진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2차 오디션을 봤어. 보고 3차까지 봤지. 3차까지 간 이유도 사실 왜냐, 그때 당시에 나는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내가 뭐 춤을 춰본 적이 있어, 뭐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어, 랩을 해본 적이 있어, 뭐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어. 나 그래서 1차 오디션 때 정확히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을 딱 한 1절까지만 추고 2차 오디션 때는 엑소 으르렁 다시 추고 노래는 그 알라딘 OST A Whole New World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연기도 시키시는 거야. 연기를 해보래. 내가 아는 연기가 뭐가 있겠니. 그래서 그러면 그 상속자들에서 그 명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2차 오디션 때 카메라 딱 앞에 있어. 진짜 난 진지해. 오디션이잖아. 네, 준비되시면 하세요. 차려 들어있어. 차려.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네, 끝입니다. 이랬어. 2차 오디션 때 나 이랬다니까?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이거 이거 나 진짜 맹세하고 2차 오디션 때 혹시 나 너 좋아하냐? 이 대사까지 했다니까? 으르렁. 그리고 그것도 불렀다. 애국가도 불렀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막 음정 다 틀리면서 부르고 뭐 그 알라딘 OST 뭐 I can show you the world 이건데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그래 나 너 좋아하냐 그 대사까지 치면서 이러면 나는 떨어지겠지 싶었지. 는 장난이고 근데 2차에도 합격한 거야. 3일 후에 3차 오디션을 보러 오래. 그래서 이거 진짜 대단히 잘못했구나 생각했지. 그래서 3차를 갔어. 근데 내가 말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나도 얼마나 간절했겠어 그때. 솔직히 너무 신났고 설렜었고 너무 잘 보고 싶었어. 나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막 오디션 그때 나 말고 다른 여자분도 계셨거든. 근데 그분 먼저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 주차장에서 엄마 차 안에서 막 노래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 오디션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심지어 오디션 갔는데 또 부르고 한 10분만 레슨 받고 다시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어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밖에 나가서 내 차로 가가지고 주차장 가서 거기서 노래 레슨을 10분 레슨 받고 다시 가서 다시 불렀어. 같은 노래를. 그리고 거기서 막 혼나고 막 못한다고. 그리고 춤은 첫 번째 오디션보다 좀 늘었는데? 막 이러면서 진짜로 그랬었지. 그때 3차 오디션까지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미국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여름방학이 미국은 3개월이란 말이야. 3개월인데 이제 그때 나보고 한국에 와서 연습생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때는 이제 막 내가 연습생 생활 확정이 아니라 한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30일 무료 체험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간보는 거지. 간절함은 없었다고? 아니야, 나 엄청 간절했지. 나 진짜 간절했지. 나 막 차에서 엄청 막 노래 연습하고 그랬었어. 아무튼 그래서 무료 체험 마냥 약간 뭐 치를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처럼 그래 쿠팡처럼. 그래. 그래서 그 미국 여름방학 때 한국에 와가지고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야. 자, 맞다, 이거 고민 상담이었지. 그래, 내가 고민 상담 좀 있으면 해줄게. 일단 들어봐봐. 그래서 한국에서 나 날짜까지 기억해 정확히. 2015년 7월 31일인가 그랬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2015년 7월 31일? 아무튼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어. 잘 모르는 회사야. 이거 뭔 회사지? 누구지? 뭐지? 이런, 그치, 그런 입장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였냐, 에릭이 너가 이 한 달, 내가 그때 한 달 반 동안 연습하는 거였어. 딱 한 달 반. 에릭이 너가 한 달 반 동안 연습하는 거를 보고 한 달 반 후에 평가회를 치르고 그 다음에 너가 우리랑 함께 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해보겠다 이랬었지. 나는 그래서 그 한 달 반 동안 나는 진짜 미친듯이 연습을 했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그때 형들이 다 학교 다닐 때였거든. 다 진짜 다 학교 다닐 때였어. 막 재현이 형도 학교 다니고 막 다 학교 다닐 때여서 나 혼자 한국의 그 낯선 땅에, 난 그때 미국에서 와가지고 막 좀 한국말도 어설프고 낯선 땅에 진짜 뭣도 모르는데 그 혼자 교통카드 충전해가지고 엄마 용돈으로 버스 타면서 막 걸어가고 회사까지 퇴근하고 막 이러면서 혼자 아침에 9시 막 이렇게 출근을 해. 그러면 그 회사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계셨어. 그럼 우리 둘밖에 없어 그 회사에. 그럼 나는 그냥 거기서 이제 조용히 30분 러닝 뛰고 그 다음에 1시간 또 체력 단련 운동하고 1시간 동안 막 목 찢고 아이솔레이션 하고 바운스하고 기공개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래 연습했다가 그 다음에 형들 오면 같이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또 연습하고 레슨 받고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한 달 반이 이제 지나고 나서 평가를 했는데 사실 그 중간에 있어서 그 춤 그 반이 세 반이 있었어. 두 반인가 이렇게 잘하는 반 못하는 반. 나는 이제 그 못하는 반에 있었어. 하위 반 진짜. 왜냐면 난 춤을 그때 처음 배우는 거였으니까. 춤을 처음 배우는 거였으니까. 근데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하고 좀 나름 잘 따라와가지고 안무가 쌤께서 얘 반을 올려도 될 것 같다. 그 상위반으로. 그래서 상위반으로 올려주셨어. 내가 그때 연수생 그 생활 한 달 반 중에 한 달 지나고 나서 한 2주 남았을 때 그 상위반을 가서 그때 막 창민이 형, 막 주현이 형 그리고 다른 이제 지금 함께 없는 형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 상위반으로 올라가서 막 2주 만에 그 안무를 엄청 열심히 막 했어. 막 당연히 못 췄지 잘. 하지만 그 이제 상위반에서 하고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 평가회를 다 봤어. 멤버들도 없어. 나 혼자만 했어. 자, 오늘 마지막 날이야. 내가 여태까지 한 달 반 동안 배운 거를 다 보여주는 날인 거야.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오디션인 거지, 진짜로. 그래서 그때 내가 쳤던 게 춤 막 오디션 때 했던 엑소 의령을 다시 주고 그다음에 회사 들어와서 배운 안무 2개. 그게 하나가 나비소녀였고 하나는 무슨 팝 노래 무슨 약간 EDM 같은 노래 막 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였어. 막 다다다다다다다 그런 거 춤 3개 추고 노래도 2개나 불렀어. 그 오디션 때 불렀던 알라딘 OST I Can Show You The World 그거, A Whole New World 그거랑 마법의 성 부르고 랩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때. 아무튼 그렇게 했어.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나한테 딱 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 우리 그 회사분들이 진짜 너는 뭔가 잠재력이 있는 것 같다. 뭐 그게 그 당시에 진심이든 뭐든 간에 진짜 얘가 생각보다 춤이 진짜 빨리 늘었다. 한 달 반 만에 이만큼 춤이 는 거면 얘는 앞으로 더 뭔가 기대가 되는 친구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미국 원래 예정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이제 같이 해보자 해서 다시 한국 가서 다시 나 그때부터 진짜로 이제 연수생 생활을 시작한 거지 다시 또. 근데 어쨌든간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자 뭐냐면 현실적인 답변은 살짝 여기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 속에 조금 녹아있긴 한데 나는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데뷔 후에도 그렇고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 아이돌이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더비도 뭐 잘 알 거 아니야 이 아이돌이라는 게 뭔지. 근데 나는 사실 연습생 때는 회사에 대한 확신보다는 우리 멤버들에 대한 확신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
이거는 선우랑도 얘기해보면 선우도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 진짜. 내가 연습생 때 나는 사실 멤버들을 많이 믿었거든. 그 회사보다 약간 내가 지금 같이 연습하고 있는 이 형들, 이 멤버들이라면 진짜 뭔가 해볼만 할 것 같다,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인드와 이런 확신 아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멤버들이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아니 좋아가 아니라 진짜 사람 자체가 너무 실력도 좋고 외모도 좋고 매력도 넘치는 멤버들이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냉정하게는 사실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 근데 그게 내가 회사 분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여태까지 그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 데이터는 괜히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무시해서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회사 분들도 너무 좋고 멤버들도 너무 다 잘 맞고 괜찮은데 어쨌든간 이 회사에서 내가 여기 데뷔한다면, 우리가 데뷔를 한다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진짜 그런 걱정 엄청 많이 했지. 이건 누구나 하는 걱정이지만 잘 될 수 있을까? 막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잘 돼야 될 텐데. 물론 다른 멤버들도 많은 걸 포기했지만 나도 진짜 많은 걸 포기하고 온 건데, 미국에서의 삶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어머니랑 뭐 다 가족이랑 다 떨어져 사는 것, 같이 안 사는 것도 포기한 거고.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데뷔했다가 막 그 다음에 좀 잘 안 되면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진짜 이런 생각을 안 했겠니? 진짜 많이 했지. 근데 그거는 그 고민을 물어봐준 친구야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형들도 한 것도 아니고 형들만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연습생이라면, 아이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이자 걱정이자 한 번씩은 무조건 다 거쳐가는 그 과정 속의 하나인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너가 그 데이터를 잘 보고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너가 그 오디션을 뭐 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뭐 어느 회사인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 잘 데이터를 보고 잘 생각을 해보고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봐. 너가 진짜 여기를 가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포기까지 하면서 가서 데뷔를 하고 너의 그 청춘? 너의 앞으로의 20대까지 등등등을 보낼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 뭔 말인지 알아? 그런 걸 잘 생각해보고 잘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아?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내가 냉정하게 매정하게 얘기하잖아. 너가 만약에 내 여동생이었거나 내 뭐 사촌 동생이었잖아. 그러면 난 이래. 야 하지마. 그러니까 아이돌 하지 말고 오디션도 보지 마. 이랬을 거야. 그게 왜냐? 그게 절대로 내가 지금 아이돌을 하고 있고 내 선택을 후회해서가 아니야. 나 후회한 적 없어. 후회 안 해.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왜냐면 사실 힘들어서도 아니야. 막 야, 아이돌 진짜 힘들어. 잠도 못 자고 힘들어. 막 진짜 하지마. 이런 이유가 절대 아니라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진짜 절대로 말릴 것 같은 이유는 왜냐면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든 건 다 마찬가지인데 확신이 없는데 뭔가 거기에 나는 리스크를 뭔가 안 걸었으면 좋겠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 사실 진짜 우리 더보이즈 같은 경우도 물론 나는 아직도 너무나 더 잘 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꿈은 너무나도 크지. 포기하지 않았고 아직도 나는 그 열정, 패기, 야망 등등 진짜 다 있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 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더 잘 될 거야. 나는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더보이즈는 진짜로.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더보이즈, 오늘의 더보이즈, 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나는 너무 감사해.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그거는 사실 더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회사분들도 주변에 많은 분들도 우리 멤버들도 나도 다 고생해줬지만 더비가 있었기에 진짜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더보이즈가 있는 거지. Who are you? What are you? 회사에서 더보이즈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진짜 더비 덕분에. 아무튼 근데 내가 그래서 만약에 고민해준 친구가 내 진짜 친여동생이었다면 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 이유가, 물론 회사에 따라 달라. 어느 회사에 따라서 내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그거는 팩트야. 하지만 말렸을 것 같은 이유는 막 아이돌이 힘들다 이런 이유도 아니고 막 진짜 막 후회된다 이런 것도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어느 회사인데 회사를 들어보고 하지마, 열심히 해, 이게 되겠지. 이해했어? 이해했길 바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잘 얘기해줬던 것 같아. 얘기한 것 같아. 나는 너가 그 친구가 중2지만 우리 더비들이 현실적으로 대답해달라고 해서 그 친구의 인생을 위해서 나는 얘기해준 거야. 물론 이렇게까지 진지할 필요는 또 없었기도 하지만 아무튼 얘기해준 거야. 다들 힘내세요. 나 안 와. 나 안 와. 아, 영지야, 그러면 현재 연습생인 친구들한테 해줄 조언 같은 거 있어? 이거 내가 옛날에 버블로도 얘기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 라이브로 했었나? 연습 열심히 하렴. 진짜로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사고 치지 마세요. 연습을 왜 열심히 해야 되냐? 데뷔하고 나서는 연습할 시간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 그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 연습생 때는 말 그대로 할 일이 뭐냐? 연습이야. 연습만 하면 돼. 춤, 노래, 랩, 작곡, 작사, 뭐 연기, 언어 등등 다 연습만 하면 돼. 하지만 데뷔하고 나서는 할 것들이 그 외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연습 있지. 연습을 물론 진짜 짬내서 하려면 너무 할 수 있지. 뭐 스케줄이 새벽 2시에 끝나. 예를 들어 다음날 스케줄이 아침 7시 시작이야. 그러면 회사로 가. 한 3-4시간 연습을 해. 집 가서 씻고 다시 다음 스케줄 가. 밤새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매일 할 수 있겠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스케줄만 하는 것도 가끔은 피곤하고 힘들어서 진짜 뭐 지칠 때도 있는데 체력적으로 몸이 잠도 숙면도 필요한데 어떻게 그러겠냐. 그러니까 연습을 최대한 많이 연습 때 해놔서 최대한 본인의 그 실력, 기량을 최고치로 높여놔야 돼. 춤이든 노래든 랩이든 뭐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지 데뷔하고 나서 편하다는 게 그치, 그냥 편한 게 맞지. 편하고 더 주목받을 수 있을 거야. 진짜로. 데뷔하고 나서 주변에 같은 다른 멤버들이나 아니면 다른 타 아티스트, 다른 그룹의 친구들 보면서 되게 잘한다, 춤 잘한다, 노래 잘한다, 뭐 랩 잘한다, 작곡 잘한다 이러면서 그제서야 뭔가 이제 데뷔 후에 뭔가 그제서야 뭔가 배워보거나 뭔가 하려고 하면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늦었다. 굉장히 늦었고 하려면 하겠지만 속도가 연습생 때 했으면 이렇게 빨리 늘릴 수 있었을 거를 데뷔 후에 하면 진짜 더딘 속도로 실력이 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열심히 하세요, 친구들.
아 근데 연수생 친구들이 내 라이브를 지금 보고 있겠냐고. 지금 나 말레이시아고 지금 한국은 2시 반인데. 어? 뭐 혹시 우리 더비가 아는 연수생 있다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더보이즈 힘들 때 어떻게 이겼냐고? 오 큰일 날 뻔했다.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지? 그러게. 시간도 하나의 답이고. 모르겠네. 근데 뭐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우리끼리 여기저기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막 해외 나가 있을 때는 호텔에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공연 전에 시간 나가면 대기실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얘기해 줄게. 여기서 또 느끼는 건데, 사실 말을 안 하면 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하세요. 좋았던 게 있어도 말을 하세요. 싫었던 게 있어도 말을 하고, 바라는 점이 있어도 말을 해야 돼.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몰라. 사실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이기적인 것 같고, 말을 해야지 알지 상대방이. 그래야지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고, 좋았던 부분은 더 뭔가 신경 써서 더 그렇게 하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 우리 멤버들 간에도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도 이제 거의 같이 봐온 지 이제 9년 10년 되니까 다 너무 서로 아는 지인분이었어요. 전화 온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잠시 끊겼었는데 한국에서 어느 아는 지인분이 전화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따가 연락하면 돼요. 아무튼 나 뭐 얘기하고 있었어? 아! 까먹었잖아! 나 뭐 얘기하고 있었지? 후아유 와달유 아니라고. 아 말을 하고 삽시다. 그래 말을 하고 삽시다. 말을 하고 삽시다. 왜냐면 어제 우리 멤버들끼리도 이제 뭐 오래 봐서 서로 이제 뭔가 말 안 해도 척이면 척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 내가 얘기해줄게 에피소드를. 어느 모 멤버가 있어. 누군지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어느 모 멤버가 있는데 그 모 멤버가 예민했어서 그런지 나한테 말을 되게 서운하게 한 거야. 이게 저번 주일이야. 저번 주일 서운하게 한 거야. 아 근데 그때가 심지어 되게 저번 주는 아닌가? 아무튼 왜냐면 굉장히 우리가 피곤했을 때인 게, 우리는 이렇게 해외에 있다가 한국 도착하면 바로 회사를 가. 아침 7시에 막 한국 도착하잖아. 그럼 바로 또 회사를 가. 아침 8시야. 8시부터 막 이것저것 일정을 다 하고, 막 아침 10시부터 막 2시까지 안무 레슨을 하고 막 이래. 당연히 예민도 하고 피곤하지. 그래서 어느 모 멤버가 예민했어서 그런지 또 나랑 의견이 잘 안 맞았어서 나한테 말을 되게 서운하게 한 거야. 응? 그래서 사실 나는 진짜 나도 화가 나거나 진짜 막 짜증 나거나 그럼 나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나도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나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마음이 안 들면 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나도 좀 피곤했어서 그런지, 나도 뭔가 그 말 듣고 되게 서운했어서 그런지 일단 듣고 아 오케이 하고 넘기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생각만 했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지금 되게 서운한데 에릭이 떠오네! 약간 이런 거 된 거야. 근데 보통 같았으면 나도 되게 약간 화가 잘 안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그냥 이러면서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좀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텐데, 난 진짜 찐으로 서운했던 거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 하고 연습이 끝나고 이제 오케이 누구누구한테 아 그래 형이야 선우는 아니니까 형이었어. 자 형들 9명 중 1명이었어. 어때 누구누구 형 혹시 잠깐 시간 돼? 왜? 잠시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방에서 한 얘기를 30분 동안 했어. 형 있잖아 아까 형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서운했어.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서운했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미안했고 조심할게.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형도 좀 나한테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아 서로 오해가 있었구나. 미안하다. 나도 아까 예민했던 것 같아. 서로 뭔가 그래도 오해는 오해니까 뭐 미안하다 이러면서 뭐 등등등 하면서 진짜 이렇게 풀리고 바로 둘이 같이 놀러 갔어. 놀러 가고 막 밥 먹으러 가고 바로 누구누구인지 추측하지 마. 얘기 안 할 거야. 얘기 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주연이겠다. 왜냐면 주연이가 잘 화를 내니까 하는데 주연이가 아니었어. 아무튼 그냥 주연이 형도 아니고 선우도 아니야. 자 거기까지만 얘기해줄게. 아무튼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말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야 돼. 항상 그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골마 쌓이면 곪고 터지고 언젠가는 빵 터질 바에 중간에 이렇게 터지는 게 낫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말해보자면 나는 더비할 때 좋은 게 뭐냐. 더비할 때 좋은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아요. 근데 갑자기 아니라 진짜로요. 더비 좋아요. 사랑해요 더비. 근데 나 더비 할 때 나도 바라는 거? 바라는 건 아니지. 서운한 거? 더비 할 때 서운한 거 얘기해? 더비 할 때 서운한 거 있지. 장난이야. 서운한 거는 없고 서운한 건 없어. 서운한 건 없어 진짜. 더비한테 서운한 건 없는데 바라는 거는 있어. 바라는 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얘기할지. 혹시 말해봐도 될까? 그냥 약간 소원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귀엽게. 알겠어? 난 더비한테 서운해요. 난 더비한테 이런 점을 바래요. 이런 게 아니라 에릭이 소원 하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우리 까놓고 하자고? 그래 좀 편하게 까놓고 하자. 언제까지 뭐 계속 막 돌려 막 얘기하고 막 숨기고 그럴 순 없잖아. 자 얘기할게. 우리 더보이즈가 다음에 컴백을 하면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진짜야.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 당연한 거지. 알지. 너무 여태까지 우리 맨날 컴백할 때마다 더비들이 항상 많이 응원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진짜 많이 노력해주고 고생하는 거 너무 알지. 아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 또 있지. 욕심인지라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욕심이 커가지고. 근데 진짜 왜냐면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더보이즈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고 더비들 너무 많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컴백하면 다 어디 갔지? 누나 일어나시라 함께 이게 된다고요. 가끔은 자고 있나? 일어나시라 함께 이게 된다고. 가끔은. 그래서 많이 사랑해줘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그래, 우리도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좋은 모습으로 나올 테니까. 아 맞다, 또 말레이시아는 또 처음이잖아요. 저희 더보이즈가 제 7년 만에 말레이시아 처음 왔는데 공항에서부터 많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더비들이 또 반겨주시고, 내일 공연이 있는데 내일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Dubbies in Malaysia, thank you guys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from even from the airport. Very excited for tomorrow's show. Let's have fun. Finally, after 7 years, the time has come. 나 이제 씻으러 가야겠다. 아 귀찮다. 다들 늦었는데 빨리 주무세요. 진짜로 빨리 주무시고 내일도 활기찬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더비. 진짜로 저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더비를 많이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Love you guys. Bye bye.